세무사님, 생애 최초 주택이 개정이 됐다던데 어떻게 개정이 된 거예요? 생애 최초 주택. 예전에 내가 방송할 때 생초 문제 있다고 했는데 드디어 개선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싹풀 이승희 세무사입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증여세법이 바뀌기 때문에 12월 31일 마감에 닥쳐서 해결책을 찾지 마시고 오늘 영상을 잘 보시고 미리미리 잘 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규제지역 해제는 지난 11월 10일 발표가 되었는데 지난 6월달, 9월달에 이어서 이번에 세 번째입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지방 전체에 대한 규제지역 해제 발표가 있었는데요. 그때는 세종시가 제외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11월에 발표하면서는 세종시도 규제지역 해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 해제 발표와는 달리 이번에는 수도권 대부분을 규제지역에서 대거 해제를 하였습니다. 다만 이제 서울하고 붙어 있는 과천, 성남, 하남, 광명은 제외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규제지역이 해제되면서 정말 머리 아프셨던 주택에 대한 자금 조달 계획서 의무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자금 조달 계획서는 2020년 10월 27일 이후 계약분부터 시행이 되었는데요. 기존에는 규제지역이면은 거래 금액과 상관없이 100%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달 계획서만 제출하면 되는데 이 항목별로 증빙을 갖춰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담이 됐을까요? 자, 먼저 첫 번째 대출 관련 체크 포인트입니다. 대출 관련해서 체크 포인트인데 대출이 이렇게 풀리면서 1주택자 처분조건부 2주택자 분들까지도 대출의 길이 열렸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증여세법 개정과 맞물려서 올해 말까지 자녀분들에게 주택을 넘겨주려고 계획을 하신 분들은 부담부 증여를 하실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부담부 증여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첫 번째, 부모님의 양도소득세가 아직까지는 한시적 중과 배제이기 때문에 중과를 벗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자녀분들의 증여세는 개정되기 전에 공시가격이나 또는 낮은 유사매매 사례 가액으로 증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랑 동거하는 자녀분일지라도 증여세법 개정 전에 증여를 실행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일단 증여를 해버리고 자녀분들이 직장을 다니시면은 세대 분리만 해도 종부세까지 절세가 되기 때문에 증여를 강력히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대출 관련해서 체크 포인트 첫 번째입니다. 규제지역 LTV가 완화됐습니다. 기존에는 무주택자, 1주택자 20%에서 50%로 차등 적용을 했는데 이번에 규제지역이 해제되면서 50% 단일 LTV로 개선되었습니다. 다만 이제 다주택자 분들은 규제지역일 경우는 아직까지는 LTV가 제로라는 사실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15억 초과 초고가 아파트 주담대가 허용되었습니다. 기존에는 15억 초과는 아예 안 됐는데 이제는 1주택자나 무주택자, 여기서 이제 앞으로 나오는 내용 중에서 1주택자 분들은 처분 조건부 2주택자 분들도 해당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50%까지 LTV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서민 실수요자 우대에 관련된 내용이 확대됐습니다. 기존에는 규제지역에서는 주담대가 4억 한도로 10% 내지 20% 우대를 해줬는데 이번에 개선되면서 규제지역에서는 주담대 한도를 6억으로 늘렸고 우대는 LTV 20%로 단일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TV 기본 50%에 우대 20% 해서 최대 70%까지 LTV 한도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취득세 분야입니다. 취득세 분야 체크 포인트는 전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취득세 중과 제외 내용 중에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이 조정지역에서는 1년이었는데 이번에 조정이 풀리면서 비조정이 되면서 3년으로 늘어났습니다. 허용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증여취득세율이 조정지역 내에서는 3억이 넘어가면은 12% 어마어마하게 부과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조정지역이 해제되면서 12%가 3.5%로 완전 절감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주택자 중과세율인데요.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순서에 의해서 판단을 하는데 다주택자분이 두 번째 주택을 조정지역에서 취득을 하시면은 무려 8%의 세율이 적용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비조정 지역이 되면서 1 내지 3%로 완전히 절감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정 지역에서 세 번째로 주택을
혜택을 취득하시면은 무려 12%가 적용이 되는데 비조정이 되면은 8%로 줄어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증여중과세 12% 예외도 있는데요. 1세대 1주택자 분들은 조정지역일지라도 배우자 직계 좀비속 분들에게 증여를 하면은 무조건 3.5% 기본세율이 적용되겠습니다. 취득세 관련해서 올해 6월 달에 개정된 내용 하나 있습니다. 생애 첫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인데요. 기존에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제도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은 조건이 기존에는 부부 연봉 7천만 원 이하이면서 수도권은 4억, 지방은 3억 이하만 취득세 감면을 해줬는데 수도권의 4억, 지방의 3억이 기준시가가 아니고 공시가격이 아니고 실거래가였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혜택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완전히 개정되면서 금액 요건이 없어졌습니다. 조건 없이 누구나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단일하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제 아쉬운 점은 취득세를 누구나 감면을 다 해주는데 한도가 200만 원 밖에 안 됩니다. 이게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종부세 분야 체크 포인트입니다. 지난 2022년 9월 16일 보도자료 내용인데 보도자료 이전에는 세율 인하가 되었고 기본공제가 9억에서 11억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바로 적용되는 공정시장 가치 비율이 100%에서 60%로 인하돼서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9월 달에 보도 자료가 나오면서 조금 더 이제 종부세가 완화되었는데요. 합산되는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내용입니다. 먼저 일시적 2주택입니다. 일시적 2주택은 기존의 1년 허용 기간인데 2년으로 개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속주택인데 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다주택자분들은 5년 동안만 양도소득세도 주택수 제외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종부세에서도 5년 동안만 제외를 해주는데 이번에 예외사항 3가지가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가 저가주택입니다. 저가주택은 수도권에서는 6억, 비수도권은 3억 이하 공시가격입니다. 기간 제한 없이 제외를 해줍니다. 그리고 소액지분, 여기서 소액은 40%입니다. 40% 이하 소액지분은 기간 제한 없이 주택 가격 제한 없이가 중요합니다. 주택 가격이 가령 60억일지라도 40%면 24억이나 됩니다. 그래도 주택수에서는 제외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방저가주택입니다. 여기서 지방저가주택은 또 3가지 요건이 있는데 이 3가지는 AND 요건입니다. 첫 번째 요건은 1세대 2주택자입니다. 1세대 2주택자 분들은 2주택 중에서 한 채만 주택수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시가격 3억 이하, 그 다음에 지역 요건인데요. 수도권 제외, 광역시 제외, 특별자치시 제외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광역시 중에서는 군지역은 지방으로 봐주고 있고 특별자치시 같은 경우는 읍면지역은 지방으로 보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종부세 이렇게 주택수 제외해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렇게 주택수 제외는 해주는데 또 가표는 합산되고 있습니다. 이것마저 없애줘야 종부세 완화에 도움이 될 텐데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양도소득세 분야입니다. 먼저 다주택자 한시 중과 배제입니다. 다주택자 한시 중과 배제는 내년 5월 9일까지인데 이 다주택자 한시 중과 배제 기간에는 기본 세율을 적용하는 거죠. 2주택자 20%, 3주택자 30% 할증을 안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다주택자 한시 배제 기간의 의미는 조정지역만 풀겠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장특공제가 가능합니다. 장특공제가 기본적으로 비조정지역과 동일하게 최대 30%가 가능하겠습니다. 다주택자 중과 배제 장특공제에서는 전제 조건이 2년 이상 보유라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유기간, 거주기간, 재기산, 리셋 제도가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주택수에 상관없이 본인이 보유한, 실제 보유한 기간, 실제 거주한 기간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일시적 2주택인데요.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종전주택,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인 경우는 기존에는 1+1이었습니다. 1년 내 이사도 가야 되고 1년 내 종전주택도 처분해야 됐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올해 개선이 되면서 2년 내 종전주택 양도 하나로 개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년 내
이사 전입 요건은 완전히 없어졌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시적 2주택에서 주의하셔야 될 점, 많이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거치기간 1년이 있습니다. 거치기간 1년은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1년이 지나고 나서 신규주택을,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하셨어야 됩니다. 이것을 이제 거치기간 1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양도 허용 기간은 1+1에서 2년으로 바뀌었다. 이 2년은 신축주택, 신규주택,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2년 내에 올드주택,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상생임대주택인데요. 이 부분은 싹풀 이승희 세무사가 강력히 추천드리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한시 규정이기 때문에 2024년 12월 말 이전에 반드시 상생계약을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어마어마한 이유가 있는데요. 체크 포인트를 말씀드리기 전에 꿀팁을 방출하겠습니다. 상생 임대주택 2년을 해두시면은 거주 2년을 인정을 받지 않습니까? 그냥 이게 단순히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는 의미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양도소득세 절세에 꽂힌 장특이 최대 80%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는 표 2번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장특 80% 들어가면은 세금이 80%가 줄어든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저는 이 상생을 반드시 해 두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리겠습니다. 상생 임대주택 빠른 속도로 체크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최종 1주택이 되어야 적용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마지막 1주택이 되어야 상생 임대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직전 임대차 계약, 직전 계약은 1년 6개월입니다. 2년을 다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1년 6개월만 채우면 된다. 그리고 직접 계약만 가능합니다. 상생 계약은 승계를 하시면 안 됩니다. 승계를 하면은 인정을 받을 수 없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임대인은 동일해야 되는데 임차인은 바뀌어도 된다. 이 의미는 임차인이 바뀌더라도 5% 룰을 지키면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직전 계약과 상생 계약 사이에 공실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공실 기간 생겨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다섯 번째, 상생은 언제까지 계약해야 될까요? 기준 시점은 언제까지일까요? 계약일 기준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계약일 기준이고 계약금을 주고받아야 됩니다. 계약금을 반드시 송금하셔야 되고 증빙을 확보해 두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갱신 청구권을 행사해도 상생 계약으로 인정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갱신 청구권 행사했을 때는 5% 룰을 지키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상생 특이사항은 등록 임대사업자도 상생 계약으로 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다가구 주택이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은 19세대 미만 주택인데, 다가구 주택은 통째로 팔면은 1주택으로 간주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향후 양도 의사에 따라서 다른데, 앞으로 전체를 통으로 양도할 의사가 있으면은 모든 호와 상생 임대차 계약을 맺으셔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호별로, 부분별로 양도할 의사가 있으시면은, 그런 계획이 있다면은 각 호별로 하나 상생 임대차 계약을 맺으셔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상생 임대주택은 비과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상생을 해두시면은 거주 2년의 의무를 인정받고 가기 때문에 이 장특공제를 40%, 80%까지 받을 수 있다는 어마어마한 절세 꿀팁이 들어있습니다. 상생을 맺을 수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상생 임대차 계약을 맺으시기를 추천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